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는 일이지만 때때로 그 판단이 틀릴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정하게 대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돌변하거나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나를 속이게 되는 순간들. 이런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한 번쯤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사람을 처음부터 제대로 알았다면 그 관계를 시작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사람의 진짜 모습, 즉 본성을 알아볼 수 있는 5가지 중요한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는 유익한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차림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본능적으로 그 사람의 옷차림을 먼저 봅니다. 흥미로운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성격과 옷 스타일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옷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표현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활발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일수록 화려하고 다채로운 옷을 입으며 반면에 신중하고 내성적인 사람일수록 무채색을 선호하고 심플한 스타일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또한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은 항상 깔끔하고 정돈된 차림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런 스타일은 그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며 옷차림이 바뀌는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특정 사람을 만날 때만 의상에 신경을 쓰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허술하게 입다가도 상사나 중요한 인물 앞에서는 갑자기 옷차림을 단정하게 바꾸는 사람은 평소에는 타인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지만 유리한 상황에서만 자신을 잘 보이게 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미세한 변화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말버릇입니다. 말버릇은 그 사람의 성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의 말투와 단어 선택은 그 사람의 본성을 많이 드러낸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말버릇을 통해 내면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말버릇을 간과할 수 있지만 말버릇은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을 알아보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자주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은 자기 확신이 부족하고 불안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듯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며 사회적 관계에서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말 중에 자주 다른 사람의 말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대화를 주도하려 하며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기보다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어 합니다. 말버릇을 통해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감정 표현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본성을 알 수 있습니다. 감정을 잘 표현하는 사람은 보통 솔직하고 개방적인 성격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감정을 숨기거나 억제하려는 사람은 내성적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고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의 표정이나 목소리에서 감정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반응 속도입니다. 사람의 반응 속도 역시 본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어떤 사람이 급하게 반응하거나 지나치게 느리게 반응한다면 그 사람의 성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종종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통해 자신을 보호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너무 느리게 반응하는 사람은 내성적이거나 상황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응 속도를 통해 사람의 성향이나 감정 상태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신호는 행동 패턴입니다.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울 때는 자주 보이지 않게 돕는다면 그 사람은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성격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도움을 줄 때 항상 자신이 돋보이도록 행동하는 사람은 외향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을 통해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신호를 통해 사람의 진짜 성격과 본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잘 이해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런 신호들을 잘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일상적인 환경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권력이나 지위가 변하거나 특정한 상황에 놓였을 때 확연히 드러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종종 예상보다 더 명확하게 나타나며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신호를 제공합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스탠퍼드 감옥 실험단의 저희험입니다. 이 실험에서는 필립 짐바르도 교수가 대학생들을 모집하여 교도관과 죄수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실험이 진행됨에 따라 교도관 역할을 맡은 학생들은 점차적으로 권력을 남용하고 죄수를 모욕하거나 가혹한 처벌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역할극을 하는 것일 뿐이었지만 권력을 쥐자 자신도 모르게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습니다. 이 실험은 권력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으며 권력을 가진 사람의 본성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이와 같은 실험 결과를 일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예로 직장에서의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친근하고 겸손했던 사람이 팀장이나 관리자 등 높은 직급에 오르면서 그 태도가 변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전에는 동료처럼 대했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명령조로 말을 하고 작은 실수도 크게 지적하며 권위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런 변화는 그 사람이 실제로 본래 착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단지 권력이 없을 때는 우호적이고 친근한 태도를 취했을 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그 사람은 권력을 쥐고 나서 비로소 본성대로 행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권력을 쥔 사람이 점점 더 고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원래 강압적이고 지배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상황이나 재정적인 안정도 사람의 성격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갑자기 큰 성공을 거두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그 사람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어려움을 함께 겪으며 겸손하고 소탈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돈이나 권력을 손에 넣은 후에는 자신을 과시하거나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내리보는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성향이 외적인 환경에 따라 드러난 것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의 본성은 경제적인 상황이 바뀌었을 때 명확히 드러나며 권력을 손에 쥔 사람은 종종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행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사람의 본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사람의 성격이나 행동은 외부의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권력, 지위, 경제적 상태가 바뀔 때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평소와 다른 태도를 보일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본질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은 겉으로 보이는 태도나 행동보다는 권력이나 지위가 변할 때 어떻게 변하는지에서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따라서 사람을 평가할 때 단순히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이나 말투에만 의존하지 말고 권력이나 환경이 바뀔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본성은 평소의 태도나 말뿐만 아니라 상황이 변화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통해 진정으로 드러납니다. 권력과 경제적 지위는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되며 이를 통해 사람의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친구가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면서
말투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고 점점 더 무료한 모습을 보입니다. 예전에는 작은 것도 나누고 고민도 함께 나눴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을 가려 만나고 돈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하버드대의 경제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돈이 많아질수록 공감 능력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즉, 돈이 그 사람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작은 권한을 가졌을 때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만 권력을 주면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으로 직장에서 작은 권한을 가짜 후배들에게 갑질을 하기 시작하고 모임에서 총대를 맞더니 돈 문제로 사람을 좌지우지하려 합니다. 심리학자 킨슬리 박사는 작은 권력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권력을 휘두르는 것에 쾌감을 느끼며 상대를 지배하려 합니다. 작은 권력 앞에서도 변하는 사람이라면 더 큰 힘을 가지면 더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활용할까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힘을 가졌을 때 변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직급이 높아졌을 때, 돈이 많아졌을 때, 작은 권한을 쥐었을 때 태도가 달라지는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평범할 때는 착할 수 있지만 힘을 가지면 그 본성이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작은 권력이 사람을 시험하게 되며 이때 무례해진다면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은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권력은 인간을 타락시킨다. 다만 권력은 인간을 드러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작은 우위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은 더 배려하고 어떤 사람은 더 거만해지는지를 구별하면 신뢰할 사람과 멀리할 사람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약속을 쉽게 깨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 사람이 약속을 지키는가 하는 점입니다. 약속을 쉽게 여기는 사람은 책임감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듀크대 연구에 따르면 약속을 쉽게 깨는 사람일수록 관계에서도 신뢰도가 낮다고 합니다. 약속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성품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약속이 가장 위험할까요? 첫째, 약속을 아무렇지 않게 취소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처음에는 꼭 보자고 해놓고 막상 당일이 되면 연락이 없고 미안, 갑자기 일이 생겨서 라거나 몸이 안 좋아서 라며 취소합니다. 한두 번은 괜찮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그 사람은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며 결국 중요한 순간에도 믿을 수 없습니다. 둘째, 이중으로 약속을 잡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오늘 약속 있어 라고 해놓고 다른 사람과 또 약속을 잡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누가 더 중요한지 따져보며 한쪽 약속을 취소합니다. 미안, 급한 일이 생겼어 라며 취소하는 이런 사람은 책임감이 없습니다. 인간관계를 우선순위로 계산하며 자신에게 더 이득이 되는 쪽을 선택합니다. 필요할 때만 상대를 찾고 이중 약속을 습관적으로 잡는 사람은 결국 중요한 순간에 당신을 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말만 앞서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번엔 내가 꼭 밥 살게 라거나 다음 주에 시간 비워놓을게 라고 말하지만 막상 만나려 하면 이번 주는 좀 바빠서라나 점원더면이 번박자다거나 요즘 정신이 없어서 그거 존경이소 좀 라고 하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며 사람을 쉽게 대하고 자기 말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결국 당신을 계속 실망시키는 사람은 말로만 잘하는 사람보다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는 사람이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쉽게 깨는 사람은 당신을 쉽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자주 취소하거나 이중 약속을 잡고 우선순위를 따지는 사람,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잘 관찰하면 그 사람이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지 아니면 자기 편한 대로 행동하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과 가까워지면 결국 중요한 순간에 당신은 후순위가 될 것입니다. 독일 철학자 칸트는
약속을 쉽게 어기는 사람은 언젠가 신뢰를 잃고 고립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은 그것이 본성입니다. 이제부터 주변을 잘 보세요.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과는 절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이것이 사람의 본성을 알아보는 네 번째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다섯 번째 신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신호는 차림이었고 두 번째 신호는 말버릇이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권력을 쥐었을 때 변하는가였고 네 번째 신호는 약속을 쉽게 깨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신호는 타인의 성공을 질투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평범할 때보다 남이 잘 될 때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누군가 당신의 성공을 축하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질투와 경쟁심을 숨기고 있다면 이런 사람과 가까워지면 언젠가 당신도 공격당할 수 있습니다. 미국 UCLA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질투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타인의 성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관계를 망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첫째, 처음에는 칭찬하다가 나중엔 깎아내린다. 처음에는 축하하는 듯 말하지만 나중에는 솔직히 저건 운이 좋았던 거야. 원래 저렇게 잘 되는 애들 오래 못 가. 너도 조심해야 해. 라며 은근히 불안감을 심어줍니다. 이런 사람은 진짜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너무 잘 되는 게 불편할 뿐입니다. 둘째,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비꼰다. 요즘 너 잘 나가네. 이제 나 무시하는 거야? 갑자기 왜 이렇게 변했냐고 하면서 자신보다 잘 되는 사람을 보면 괜히 한마디씩 던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직접적인 악의 없이 기분 나쁘게 만듭니다.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에서도 그래도 아직 갈 길 멀지. 너도 아직 부족한 게 많잖아. 라며 상대의 기쁨을 반으로 깎아내립니다. 타인의 행복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가까워지면 당신도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남의 성공을 자기 이야기로 바꾼다. 너 이번에 상 받았다며? 근데 그거 사실 나도 할 수 있었는데 라는 식으로 남의 성공을 자기 이야기로 바꾸려는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나도 비슷한 기회가 있었어. 그때 내가 좀만 더 했으면 나도 됐겠지.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었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타인의 성공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신보다 잘 되는 사람을 견디지 못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오래 있다 보면 당신도 점점 기운이 빠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요? 진짜 좋은 사람은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할 줄 압니다. 하지만 질투가 많은 사람은 칭찬하는 척하다가 뒤에서 깎아내립니다. 남이 잘 되면 비꼬거나 조롱하고 타인의 성과를 자기 이야기로 바꿉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워지면 당신도 결국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열등감을 가진 사람일수록 남의 행복을 불편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질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근본적인 사고방식을 보여줍니다. 이제부터 주변을 잘 보세요. 당신이 잘 될 때마다 옆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진짜 좋은 사람은 당신이 잘 될 때 진심으로 기뻐하며 응원해 줄 것입니다. 성장할 때 함께 기뻐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질투하는 사람은 당신이 올라갈 때 잡아 끌어내리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을 알아보는 다섯 번째 신호입니다. 이제 모든 신호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이 다섯 가지 신호를 꼭 기억하세요. 처음엔 잘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납니다. 우리는 상대를 판단하지만 동시에 누군가도 우리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스스로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오래 바라보면 그 시선의 끝에서 있는 건 바로 나 자신이다. 여러분은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나요?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공감을 나눠보세요. 오늘도 소중한 관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하루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욱 빛나는 나였습니다.